무한등비급수 그 두 번째 시간 12번 중에 뭐? 두 번째 거를 보면 이 뒤에 이제 점점점이 나오면 이게 이제 무한대가 생략된 거예요. 예, 무한대가 생략된 거고, 여기 보면 6분의 3-2, 3-1을 1로 계산하고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5라고 계산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써주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각자가 자기의 의미를 갖는 녀석이고, 예, 무한등비 급수단원임을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분모 하나에 대한 분자 하나씩을 분리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얘네만 먼저 보세요. 얘네만 먼저 보시면 6분의 3, 다시 말해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6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은 제곱을 합칠 수 있잖아. 6분의 3의 제곱이니까 결국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이 다음은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그 더 쓸 필요 없겠죠. 세 항 정도면 얘가 공비 2분의 1 그리고 첫째 항 2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이다를 알게 된다고요. 요거를 앞쪽에 있는 녀석만 따로 따서 고무한급수를 이렇게 중괄호로 닫아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있는 녀석들로 6분의 2, 6제곱분의 2제곱, 6의 3승분의 2의 3승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쟤네들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중괄호로 묶고, 그럼 결국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 뿔마를 앞에 거 다 더하고 뒤에 거 다 더하고 전체에서 빼는 걸로 분리를 시킨 것이고, 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는 세상 편한 거라고 그랬죠. 세상. 왜냐하면 1-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이미 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공비분의 첫째 항 그냥 딱 보는 대로 하면 됩니다. 빼기 1- 공비,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1이고요. 뒤에 거는 얼마니? 3분의 2,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 앞에 2분의 1부터 더하는 거 보이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3승, 이것을 사실은 기하학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인데 1인 어떤 수직선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야. 그 말은 여기에 절반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절반, 2분의 1.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의 제곱인데, 이 2분의 1의 제곱을 2분의 1의 절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2분의 1의 절반. 그러면 남은 양의 절반이 됩니다. 남은 양의 절반. 그래서 요만큼을 다시 이렇게 더한 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8분의 1인데 8분의 1은 다시 남은 양 4분의 1의 절반이 되죠. 요렇게 8분의 1인데요. 이렇게 반 더하고 반 더하고 반 더하고 남은 양의 반씩 무한히 더하겠다는 뜻이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각은 이게 쭉 타고 들어가면 결국 남은 양이 0으로 수렴하면서 전체 합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 계산도 안 해버리고 그냥 결국 1이라고 쓰는 게 고3이에요. 아시겠어요? 2분의 1로 시작하는, 2분의 1로 시작하는 공비 2분의 1짜리 무한등비급수. 그럼 딱 이 수직선을 생각하는 거야. 반 이렇게 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1이 된다. 다 더하는 게 된다. 이해하시겠죠? 또 질문. 아무거나 자기 안 풀린 거, 못 풀었던 거, 해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질문. 없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해당 유형은 다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안 풀어준 거는 요 17번이 있는데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 등비수열이라는 단어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 등비수열에서 둘째 항이 마이너스 4다라는 건 얘가 다른 게 아니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항 A와 공비 R을 상정합니다.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A2가 마이너스 4다를 AR은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무한급수가 뭐가 되냐? 원래는 내가 AN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건 그냥 A1부터 무한항까지가 합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걔가 9라는 숫자로 수렴한다는 건 얘가 1-R 분의 A라는 결과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9라는 뜻이고 거기에 더불어 R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얻어야 될 정보예요. 예, 수렴하잖아. 결과로 수렴함을 줬잖아. 그러니까 공비는 수렴 조건 안에 있고 그 결과는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다. 구도를 잘 보시면 A와 R에 대한 등식 하나, A와 R에 대한 등식 하나예요. 이거 두 개로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내지는 A를 먼저 구하기 뭐 어느 쪽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18번에 오타나 있어서 정정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답지에 18번에 762라고 나와 있는데 768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 18번 그렇답니다. 좀 이따 다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요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뭐 어떤 방식으로 풀까는 자기가 알아서 풀면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A를 없애는 거죠. 이쪽 식에서 A를 없애면 A 대신에 R분의 마이너스 4를 쓸 수 있고요. 그 R분의 마이너스 4가 여기로 들어가면 R이 밑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1-R분의 마이너스 4 A 대신에 R분의 마이너스 4를 썼고 그것이 9다. 예,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R 9배 한 R의 1-R은 마이너스 4이다. 그러면 9R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4는 제로죠. 그래서 3, 3, 1, 4로 분리하면 4, 3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R값이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 항상 보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R과 그렇지 않은 R이 같이 있습니다. 이쪽 R은 3분의 4, 1보다 커요. 이러면 무한등비급수가 수렴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답은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을 때 A가 얼마냐 라고 하면 A는 12다도 동시에 나올 수 있죠. 요걸 이렇게 들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 여기서 여러분이 뭐 캐치해야 될 한 가지는 다 써볼 수도 있겠지만 예전 등비수열 영상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등비수열은 말이야. 이게 등비수열이면 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다시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N이 등비수열일 경우 AN의 제곱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제곱을 했으므로 첫째 항도 제곱이 돼서 첫째 항이 될 것이고 공비도 제곱이 돼서 공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첫째 항이 A제곱, 공비가 R제곱. A제곱 하면 얼마냐면요. 여기 어디겠어? A가 12라고 그랬으니까 A제곱은 144겠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공비는 9분의 1이 되는 그런 무한등비급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건데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경우 R 제곱은 0에서 1 사이가 돼서 얄짤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공식에 그냥 넣으시면 답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방식이 18번인데 18번 답이 틀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답을 내봅시다. 자, 등비수열. 그럼 첫째 항 A, 공비 R로 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항 AR인데요. AR이 12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인 1-R분의 A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요. 1-R분의 마이너스 16 있는 자리에다가 요 왼쪽에다가 R을 하나 곱하고 오른쪽에다가도 R을 하나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AR이 생겨나면서 이 AR 대신에 12를 집어넣으시면 요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A가 사라지면서 양쪽으로 R 조건이 나왔죠. 12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R 더하기 16R 제곱이고 4로 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은 0 여기까지 2차 방정식 빠르게 구해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항 4 나오려면 여기가 22 여기가 13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좀 전 문제처럼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이라는 공비가 나오는데 2분의 3은 무한등비급수를 수렴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에 따라 곱해서 10이 되려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4라는 결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첫째 항 마이너스 24를 들고 1로 가면 얘는 첫째 항 24의 제곱 A 제곱이 24의 제곱, 공비의 제곱이 4분의 1.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인 그런 무한등비급수예요. 따라서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다가 되는 거죠. 24의 제곱 같은 경우 암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걸 암산을 못하겠어. 못하겠어서 항상 내 계산의 습관은 큰 수를 가장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어쩔 수 없으면 24의 제곱을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4분의 3분의 1이 올라가기 때문에 3분의 4 한 상태에서 24 곱하기 24를 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거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8, 4, 32 곱하기 24를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니들이 이게 계산이라는 것에 이골이 나면 어떻게든 계산을 조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숫자로 빨리빨리 다가가려고 애를 쓰거든. 내 경우에는 이게 뭐냐 24가 8, 3, 24잖아. 그러니까 얘를 8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의 3승이고 2의 3승이고 2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2의 6승이 돼요. 6승이. 얘도 2의 3승, 2의 3승, 2의 제곱이니까 6승이야? 8승이 되죠. 2가 8개 있어요.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2의 8승은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애잖아. 알고 있으니까. 256입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럼 할 말 없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3자리 곱하기 1자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암산이 가능하죠. 6, 38, 5, 35, 6, 3, 2, 6, 7, 768. 아까 뭐라고? 답이 76이야. 그래. 둘이가 좀 곱하면 지금 68이라고 나왔는데. 아, 그렇네. 답만 오타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까 한 얘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 그러면 AN에 대해서 A와 R을 준비하고 BN에 대해서 B와 R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나름의 기호예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다. 첫째 항이 B이고 공비가 R이다. 이렇게 하시고 요 녀석이 1-R분의 A는 8이다가 되고 요 녀석은 1-R분의 B는 6이다가 되고 그리고 이제 A1과 B1이 각각 A-B는 1이다. 이러면 문자 3개, 등식 3개로 반드시 풀립니다. 그 풀리는 과정이야 뭐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빼면 딱 이걸 한 방에 쓸 수 있겠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떻게든 답은 나온다. 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이거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100% 등비수열이 다시 됩니다. 거기다가 첫째 항이나 공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첫째 항은 이 녀석의 첫째 항은 첫째 항끼리 곱한 녀석이 되는 거고요. 공비는 공비끼리 곱한 녀석이 됩니다. 다만 여기 공비와 여기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비는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1-R제곱분의 AB예요. 1-R제곱분의 AB. 요거 3개로 얻어낸 A와 B와 그리고 R로 1-R제곱분의 AB라는 공식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어설프고 이게 더더더덕거리는 이게 덜컥덜컥거리는 그런 풀이가 너희들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끄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세련되게 다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는 방법이다. 이것도 시간이 되니까 좀 언급을 해볼까요? 일일이 말을 안 해주면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나열되는 게 아니라 문자나 문자 덩어리, 즉 식이 등비수열의 형태로 나열되는 것도 역시나 등비수열의 합, 무한등비 급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x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거, 세 번째가 x에 이놈의 제곱을 곱한 거, 네 번째가 이놈의 세제곱을 곱한 거라면 이 녀석은 초항 x 그리고 공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무한등비 급수가 맞는 거예요. 그때 이 무한등비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이라는 건 이제 수렴 조건을 따지라는 건데 원래 별말이 없었으면 초항이 0이 되는 건과 그리고 공비가 이만큼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경우 요 두 개가 수렴 조건이에요. 지난 시간 영상에도 써놨고 당연히 당신들 개념서를 읽으면 거기에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이블이면 바이블 포인트하고 나왔을 것이고 정석이면 뭐라고 써있더라? 어드바이스? 아닌가? 정석 이렇게 해갖고 써놓던가? 박스 쳐서 항상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으려고 여기에 x는 0이 아니다가 나와 있어요. x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애석하게도 요건 조건에 안 들어가네.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요 다음인데 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지를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합니다. 부등호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요. 연립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한 1번 부등식의 결과와 이렇게 한 2번 부등식의 결과에 교집합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죠. 고등수학 상에서 배운 겁니다.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왼쪽 두 개의 부등호를 풀고 오른쪽 두 개의 부등호를 풀어서 교집합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바로 알아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 부등식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넘어오면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부등식을
푸는 능력이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2차 부등식이 나오면 기를 쓰고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얘들아, 이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이 녀석은 가장 대표적인 허근을 갖는 녀석이라고요. 오메가 기억나요? 오메가? 예, 이거 는제로 하면 나오는 해가 오메가예요. 그 오메가. 제일 유명한 허근이죠. 그럼 어떤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판별식 있으면 이미 0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 자체로 이미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예,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요 위로 이만큼이 떠 있어요. 예, 정확하게 4분의 3만큼이 떠 있어요.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벌써 완전제곱식 되잖아. 예? 그러니 거기다가 2를 더했다? 예, 2를 더 더했네. 이건 이 자체로 자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명백하다라는 뜻인데 자명 조건은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가 없는 게 아니고 해가 모든 실수라서 조건이 안 돼요. 이건 해가 모든 실수란 말이야. 스스로 명백한 조건은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지금 요구사항이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구하랬는데 그럼 2번은 범위가 나오고 1번은 실수 전체일 때 교집합이 뭔데? 예, 이게 자명이 되면 이 결과는 그냥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머 허근 나오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당연한 거지. 그럼 지워버려요. 이렇게. 뒤는. 지워버리고 요쪽만 푸는 겁니다. 2번만. x제곱 더하기 x가 1 지우고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이다. 요것만 그냥 답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자명 조건이라고 해요. 자명 조건은 해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된다. 마치 절대값 쳐다보면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이거 부등식 푸시오. 말이야? 그게? 네?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절대값은 원래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무슨 조건이야? 이대로 자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버리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다음. 자, 계륵 기억나요? 계륵. 어? 제가 수열의 극한 때부터 얘기했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예? 하면 리미트 AN 어쩌고 저쩌고 리미트 BN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그 유형 그대로 급수에도 나와요. 그러면 수능은 통합단원이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명제 안에다가 수열의 극한 한 줄, 무한급수 한 줄, 무한등비급수 한 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 말 듣고 있냐? 차연아 내 말 먼저 들어.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정석을 보든 바이블을 보든 그 센수학을 보든 자이스토리는 얘기가 좀 다르구나. 예. 그 유형별 문제집을 보던 간에 요렇게 하는 참거짓, 다음 중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또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3번이 나와요. 3번이. 수열의 극한에서 한번 나오고 무한급수에서 한번 나오고 무한등비급수에서 한번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건 파트를 떼서 연습시키는 것 뿐이야. 파트를 떼서 연습시키는 것 뿐이고 실제로 수능에는 얘네들이 몰려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구분을 하는 것이. 그 중에 이 제일 헷갈리는 게 무한 등비급수인데 여기 그냥 얘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얘만 보면 만약 여기에 이 말이 없이
이 말이 아이고. 요 문장이 없는 상태로 등비자가 빠진 상태로 그냥 이 문제만 떨렁 이렇게 나왔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막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리미트 an이 3 같은 걸로 수렴하면 얘는 이제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알겠어요? 논리가 얘도 이게 수렴하면 그럼 이런 애가 수렴하면 어떤 애가 이렇게 나열이 될 텐데 그거의 두 번째 것도 수렴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그런데 얘가 등비급수면 등비수열이 되면 이건 철저하게 공비 이야기가 됩니다. 철저하게 공비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 an이 수렴하면 이라는 말에 공비에 대한 조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등호가 들어가고 요놈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이건데 여기에 1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이 an이 r equal 1일 때면 이 녀석은 수렴하지 못한다. 이게 반례가 되어서 거짓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요. 등비수열이 없었으면 등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 녀석의 반례라고 해서 리미트 an이 3이어 봐요. 그럼 리미트 an은 3으로 수렴하는 거지만 이것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 무한대 an은 발산하게 된다. 라는 논리로 이 명제가 거짓이라고 할 거라고. 그런데 등비자가 들어있으면 얘가 an의 조건은 이렇게 되고 무한급수의 조건은 이렇게 돼서 반례가 r equal 1일 때 시그마 무한대 a는 a 더하기 그 다음 항 a 더하기 그 다음 항 a 더하기 그 다음 항 a 더하기 이렇게 하게 돼서 틀렸다, 거짓이다 이런 논리로 갈 겁니다. 그나마 이건 얘도 이 경우에도 거짓이고 이 경우에도 거짓이어서 착각을 해도 그냥 답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2번의 경우는 만약 등비자가 없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 돼요. 근데 이게 등비자가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돼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요 등비자가 이 등비자가 있냐 없냐를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 혹여라도 문제가 나오면. 아시겠어요? 원래 이쯤 되면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 아니면 진짜 거짓이에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고민을 해보셨나요? 안 궁금한데 알려주는 것처럼 험한한 게 없거든?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말해준다. 요걸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지식이 하나 필요해요. 이것도 번외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자, 리미트 an이 0이 되는 집합 안에 시그마 무한대 an이 수렴하는 애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라 해서 모두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얘 바깥쪽과 요거 안쪽만 궁금해 하다가, 이거 기억나? 여기에 부분분수하고 무한등비급수하고 두 종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궁금해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궁금해져요. 여기가. 리미트 AN이 0이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서 A 무한대 더하기 A 무한대 더하기 A 무한대 더하기 이 더하기를 하행하는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이거 저기 끝까지 가도 계속 0만 더하고 있고 나가 확인이 된 거야. 확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합이 무한대의 영역에 들어서 버린 애가 있다는 거야. 놀랍잖아. 이게 아니 계속 0만 더하면 언젠가 숫자가 끝났다는 얘기고 그 숫자가 끝났으면은 합은 이렇게 일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리미트 AN이 0인데 무한급수가 수렴 안 할 수가 있지? 이게 개념적으로 좀 궁금해질 수 있어. 일단 서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사례 중에서 진짜 유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당신들한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이거요. 유리화에 의한 상대관계. 이걸 하시면 요 자체는 0으로 수렴하지만 이거 합해보면 무한대로 뻗어요. 이거 증명도 가능하지. 증명도 보여줬잖아. 근데 아주 유명한 사례 중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이런 애. 요게 이제 고난도에 종종 나와요. 수열 세상 심플하지? 이거 나열해보면 결과가 뭐냐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원히 더하면 마지막에 n분의 1을 더한 거에 이거에 무한대를 보내는 거라서 an 수열은 0으로 수렴하는 게 맞죠. 리미트 an은 0이 맞는데 이게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 이후로 영원히 더하면 이게 무한대로 뻗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제가 유명한 이유는 증명이 좀 황당해서 그래요. 증명이 황당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수열 공식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니네 이런 거 더 할 수 있어? 분모가 다 변하는데? 못 더하잖아요. 이 부분합을 못 구해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번 해보시던가. 못 구합니다. 통분밖에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한 5분만 잘 집중하고 들어봐요. 요게 무한대로 뻗어나간다의 증명이에요. 증명. 이 칠판이 좀 넓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여기 1을 하나 둘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하나 둘게요. 그럼 1과 1은 같다. 맞아요? 1과 1은 같다. 내 말이 참인지만 봐. 참인지만 봐. 그러면 내가 여기다 더하기 2분의 1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더하기 2분의 1을 할게요.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은 서로 같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 3분의 1을 할게요. 대신에 여기다가는 4분의 1을 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음이 깨지죠? 어느 쪽이 작아요? 어느 쪽이 작아요? 이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 왼쪽 애가 더 작죠? 그럼 내가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끌게요. 여기다가 4분의 1을 더하는데 그것에 1대1 대응으로 4분의 1을 더할게요. 그러면 여전히 저쪽이 작죠. 맞아요? 이제 좀 덩어리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 더하는 동안 이쪽에다가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8분의 1을 제외하면 5분의 1보다도 8분의 1이 작고 6분의 1보다도 8분의 1이 작고 7분의 1보다도 8분의 1이 작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등호는 유효합니다. 맞아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예, 이제는 9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16분의 1까지 더할 건데 예? 세봐. 9, 10, 11, 12, 13, 14, 15, 16 몇 개예요? 8개죠. 8개. 그러니까 여기 8개를 추가해서 내가 그러면 그 8개를 얘랑 1대1 대응으로 맞추는데 다 16분의 1을 쓸 거예요. 1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6분의 1 다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8개라고 쓸게요. 그 다음 그럼 얼마씩 더하겠니? 예, 여기 17분의 1부터 더해 나갈 때 32분의 1까지 그때까지 32분의 1을 16개 더할 거예요. 실제로 16개거든요. 17분의 1부터 32분의 1까지. 그럼 전부 다 지금 1대1 대응이 된 상태에서 이쪽의 일부보다 여기에 있는 일부들이 더 작기 때문에 이 부등호 관계 그대로 유지되죠. 그대로 유지되는데 알고 보면 4분의 1이 2개, 8분의 1이 4개, 16분의 1이 8개라서 이들의 부분합을 해보면 1 더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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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요. 8분의 1이 8개면 8분의 1이 4개면 8분의 4니까 2분의 1 아니냐 합이. 이거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이고 32분의 16은 2분의 1이고 알겠어? 그러면 세상에 자연수 몇 개야? 승희야 자연수 몇 개야? 3개야? 자연수가 세상에 몇 개냐고. 무한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한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럼 저것도 무한으로 매칭시킬 수 있잖아요. 무한히 매칭시킬 수 있죠 이거. 1대1 대응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1 더하기 그리고 2분의 1을 몇 개 더한다? 2분의 1을 무한개 더한다. 2분의 1을 무한번 더하면 얼마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 집단보다 더 작은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미 무한대로 뻗는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어떤 명제 하나 봤던 거 기억나요? an equal bn인데 리미트 an이 무한대 이면 리미트 bn도 무한대 2다. 이게 이거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그 명제가. 알겠어요? 얘보다 작은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무한대로 뻗어가면 그거보다 큰 아이는 당연히 무한대로 뻗죠. 가 바로 얘를 이렇게 모아서 식으로 쓰면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입니다. 놀랍죠? 네, 희한한 증명이죠. 너희에겐 아주 낯선 증명일 텐데 수학과들은 뭐 나도 그 세계는 잘 모른다만 맨날 이런 거 갖고 놀아요. 0에서 1까지 실수는 몇 개이며 1에서 10까지의 실수는 몇 개일까? 여기 실수 개수와 여기의 실수의 개수는 같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지네들 혼자 막 뭐라고 말하게 식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개수가 똑같아요? 얘가 더 듬성해요. 뭐 이런 소리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게 수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재밌는 사람은 수학과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서설로 깔아놓고 이제 이명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 앞에 등비자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가 왜 중요한가? 재환아 그만 졸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등비급수 원래 원본의 문제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AN의 공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 공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다. 1 사이이다. 그런데 A2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이렇게 해서 한 칸씩 건너뛰면서 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비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행동은 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등비수열 맞아요. A2, A4도. 다만 공비가 얼마로 바뀌었을까? 공비가 R제곱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써보면 알 거 아니야. 이게 AR이고 이게 AR 3승이고 이게 AR 5승이니까 공비 R제곱으로 뛰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R제곱의 공비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R제곱은 0에서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0이니까 얄짤 R제곱이 자신의 수렴 조건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한다가 참이 돼요. 참이. 그런데 만약 등비자가 없으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이 수렴한다에 그 수렴하는 an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 세상에 있는 모든 수열로. 그때 an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반례를 들려고 해요. 지금부터. an을 이렇게 놓으면 이 무한급수의 합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까지가 부분합일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상제 관계가 성립을 해요. 상제 관계가. 그래서 쭉 지우고 나면 요거 남겠죠? 그리고 요 놈에다가 이제 리미트 붙이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럼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1로 수렴하는 거 맞아요. 얘는. 이 아이는 수렴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A2n을 갖다 때리면 A2n을 AN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됐구나. 쏘리. AN을 다시 시그마 무한대까지 AN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A 세 번째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A4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을 경우 상제관계가 되는 진동하는 수열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AN에. 그러면 이 합은 1로 수렴하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확인시켜 줬지만. 그런데 시그마 A2n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A 두 번째만 가져와야죠. 그게 얼마야? 1. A 네 번째만 가져와야죠. 그게 얼마야? 2분의 1. 그럼 A 여섯 번째만 가져와야죠. 그게 얼마일까?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의 n분의 1 그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장 유명한 수열이 돼요. 사실 이걸 노리고 만든 거지 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수렴하지만 이건 발산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왜? 등비급수가 아니니까. 내가 마음대로 수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는 니네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의 포인트는 이 경우 이런 식의 참거짓 문항의 경우 수열의 극한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 무한 등비 수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에 극한 무한 등비 수열, 무한급수, 무한 등비급수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 사실 이 무한 등비 수열하고 그냥 수열에 극한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별 차이가 없어서 요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례를 봐서 알다시피 그냥 무한급수하고 무한 등비급수하고는 참거짓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 글자를 잘 봐야 된다. 글자를. 그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게 무한 등비수열자가 나오면 참이 되고 저 자 없으면 거짓이 되는 그런 명제예요. 판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 했니? 그렇네. 다 했니? 또 뭐 궁금한 거, 시간이 좀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없습니까? 근데요. 그 뭐냐 뒷부분에 급수 활용을 풀어봤는데 그 여기서는 그 순환소수 문제가 없고 여기 순환소수가 있는데 순환소수 빠졌어요? 아니면 아직? 순환소수 없어졌어요. 예. 순환소수 없어졌어요. 그리고 순환소수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순환소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남는 김에 이것도 내일 할 건데 또 내일 저 이거 하나도 몰라요 소리 나올까봐 하나를 사례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거다. 당황하지 마라. 사실은 지난 일주일간 공부를 해왔어요. 알죠? 여기 보세요. 이런 거를 도형의 무한등비급수라고 불러요. 도형의 무한등비급수.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답은 결정이 돼 있어. 답은 1 공비분의 첫째 항이에요. 이걸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답풀이가 정해져 있는 문제가 어디 있어? 땡큐지. 예. 근데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공비와 첫째 항을 도형을 주면서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도형을 주면서 공비와 첫째 항을 구하여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등비수열을 이루어야 하는데 등비수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닮음 도형에서 만들어져요. 닮음 B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보시면 P1, P2 선분 요 놈이죠. P2, P3 요 놈이죠. 그 다음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간 선으로 긋고 있는 이 선분들이 길이로 만들어 보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등비수열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데 이건 제껴. 이거는 논술이 있을 때만 점화식을 만들어서 얘가 등비수열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9 공비분의 첫째 항 하는 건데 완전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나머지 2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게 무한등비 급수임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이게 이미 무한등비 급수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건 공비와 첫째 항뿐인데 공비와 첫째 항 이걸 어떻게 구하냐? 바로 A1과 A2 딱 2개 항만 필요하다는 거죠. 딱 2개 항. 왜냐하면 첫째 항은 원래 필요했었던 거고 두 번째 항은 왜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를 곱했나를 알기 위해. 네? 그래서 이것저것 안 돌아보고 그냥 딱 얘와 얘만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보지도 않아. 첫째 항과 공비 이렇게. 그래서 P1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1이네. 근데 이게 직각이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A1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겠다. 1대 1대 루트 2. 근데 얘가 다들 알다시피 이걸 뭐라 그러지? 직각 2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만 루트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다시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요 녀석은 다시 요 놈의 루트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첫째 항이 루트 2분의 1, 둘째 항이 2분의 1.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얼마 곱했나요? 루트 2분의 1. 그래서 공비와 첫째 항을 들고 공식에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이까지는 별 문제 없이 돼요. 길이까지는 별 문제 없이 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93년까지가 학력고사였고 94년부터 수능이 됐는데 학력고사까지는 100% 이렇게 풀었어요, 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때려가면서 시켰어요. 이거 한 문제 꼭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수능 출제확률 100%. 그러니까 한 문제를 꼭 맞출 수 있으니까 진짜로 몽둥이 들고 해 못해 이러면서 때리면 다 해요. 첫 장, 둘 장만 구하면 되니까. 길을 쓰고. 이게 길이까지는 되는데요. 이게 이제 넓이와 부피로 넘어가면 둘째 항이 정말 막무가내로 어려운 애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구하기 힘든. 이상한 삼각형에다가 원 그려놓고 막 짜투리 이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거 둘째 항만 구하려도 죽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수하고 못 구하고 막 이런 일 생겨.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이 요령을 못 쓰도록 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야. 수능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닮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닮은 비. 여기 닮음 도형이 있으면 이 닮음 도형 간의 닮은 비, 네가 1이면 넌 얼마야? 이런 식이죠. 그럼 1대 얼마로 표현할 수 있지. 그거를 넓이를 질문하건 부피를 질문하건 상관없이 일단 길이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길이비로 시작해서 길이비로 1대 m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첫째 항, 둘째 항하고 상관없어요. 니네가 제일 구하기 편한 자리로 가서 거기와 다음 항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문제가 계속 닮았을 테니까. 그 닮은 비를 1대 m으로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길이였으면 이 m을 그대로 공비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질문이 넓이였다. 그러면 넓이 비는 다들 알다시피 1대 m 제곱이죠. 이걸 공비로 쓰면 돼요. 길이 비를 제곱해서 공비로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그게 부피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대 m 세제곱. 이게 세제곱을 공비로 사용하면 돼요. 이러면 둘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물론 출제자랑 학생 그 가르치는 그 사교육은 서로 이렇게 얘가 한 수 엎으면 얘도 한 수 엎고 이런 식이라서 이것조차 못하게 하는 또 문제가 나와요. 그 정도까지 개발이 돼 있어. 닮은 비 구해보실 경우 우린 격차로 낼 거야. 막 이런 식이야. 1항, 3항, 5항 이렇게 규칙이고 2항, 4항, 6항, 8항 이렇게 규칙이고 이러면 닮은 비로 안 돼요. 그럼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대응을 해야겠지. 이게 워낙 출제 역사가 오래된 문제다 보니 그런 식으로 서로 엎어치고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너희는 일단 첫 걸음이니까 단계별로 해보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일단 첫째 항, 둘째 항 시도를 해봐. 그럼 첫째 항, 둘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저게 등비수열이랑 확신이 있으면 요걸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넓이로 나가면 이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써보세요. 요걸. 닮은 비를 찾아내서 닮은 비를 길이비로 표현했다가 넓이의 경우 제곱을 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사례로는 택도 없지만 일단 첫 걸음을 그렇게 시작해야 이제 앞으로 나올 변형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되게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사실 우리가 공식을 몰라, 뭐 길이를 못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몰라. 대부분의 걸림돌은 중학도형이에요. 뭐 이런 거. 내심, 외심, 무게중심. 또는 직각삼각형의 성질. 또 뭐 있지? 할선 정리. 뭐 내각의 이등분선. 기타 등등 이게 도형이 등장을 하면 그 도형이 대부분의 도형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중2, 3에 집중해서 배웠죠. 그때 것들이 발목을 좀 잡아요. 그러면 중학교 걸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올 수는 없으니까 해설지를 잘 보시면서 그때마다 그 도형들에 대해서 익혀두셔야 다음번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 또 나오니까. 알겠죠? 너희들 은근히 모르는 거 많다. 중점 연결 정리라든가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내일 봅시다.